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혼조세 나타납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코스피 쪽에서는 플러스, 아무래도 외국인이 오늘 조금씩 좀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그간 주도 섹터에서 다시 한번 숨고르기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되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뭐다라고 뚜렷하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기도 해요. 이럴 때 힌트가 있다면 어떤 힌트일까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잠실센터 송민철 차장,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부터 얘기 나눠볼게요. 치킨 회동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SK 하이닉스 살 때인가요? 왜냐하면 치킨 회동 할 때마다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것을 삼성전자의 주가에서, 현대차의 주가에서 보여줬는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보여주는 걸까요? HBM4 관련해서도 지금 단독 뉴스가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제 삼성전자가 보여줬었던 뉴스이기도 했었죠. 결국에는 격전지는 HBM4구나.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투톱의 움직임은 어떤 해석을 붙일 수 있는 걸까요? 자, 송 차장님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듯합니다. 물론 외국계가 더 크게 들어와요. 믿을만한 수급적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을만 한 것보다는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은 개인이 지금 키를 쥐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매일 고객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파는 건 아닌 것 같다, 파는 거는 시점은 아닌 것 같고, 대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사도 된다, 하지만은 좀 사고 싶은 그 금액의 일정 부분만 좀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시황상 가장 안전한 종목이 그럼에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수급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오늘만 외국인이 사고 나머지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개인이 그 이상을 좀 받쳐주고 있다. 네, 그렇게 알 수가 있고, 오늘 이제 기사가 나왔죠. HBM4 관련해서도 우선 공급자 지위를 확보를 하면서 최소 60% 이상은 좀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을까. 지난주까지는 삼성전자한테 약간 좀 무게추가 기울다가 다시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 블랙웰, HBM3 이 시장이, 이 매출 시장이 사실 가장 큰 매출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점유율은 70%로 SK 하이닉스가 우위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사 다 호재인 거는 마이크론. 이 마이크론이 HBM4에서 지금 좀처럼 이제 선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호재는 계속될 예정이며, 그 실제 수율이 사실 HBM 같은 경우는 70%만 넘어도 무난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매일 나오는 또 AI 거품 관련해서도 곡괭이와 청바지 회사는 괜찮다. 네, 본질을 따진다고 하면은 괜찮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승승장구할 수 있고, 다만 그럼 언제 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은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늘 그랬습니다. 이익이나 매출의 이 성장률이 감소할 때 반도체에 주는 급락과 조정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부분 2분기, 3분기, 분기 수익률 체크하면서 그것만 좀 체크하면서 투자를 해도 무방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더 선당 공정을 썼다고 해요. HBM4에서. 그리고 TSMC랑 손잡고 함께하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공정에서 HBM4를 만들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부터 차별화 요인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 좀 궁금한 포인트긴 합니다. TSMC의 1월 매출은 사실 다 좋았거든요. 오늘 방금도 확인을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모두 고가권에 위치를 했잖아요. 차별화 요인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시기, 평가의 시기는 지금은 아닐지, 어쨌든 외국인이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같이 지금 코스피 살 때 먼저 보는 종목은 두 종목이 맞기는 하더라고요. 최양주 소장님,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차장님의 우선순위 내도 탑픽일까요?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관망이요? 예, 관망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팔아야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단지 현재 구간대에서 90만 원과 80만 원의 박스권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방송을 드리죠. 설 연휴 때까지는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겠다. 이런 의미예요. 팔아주시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60만 원대에서 2달 횡보했고요. 그다음에 75만 원대에서 한 달 횡보했습니다.
여기서 최소한 설 연휴까지는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0만 원 부근의 매수에 대한 가능성이 전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매수 관점입니다. 매수 관점이지만 조금 더 싸게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망 의견이다라는 점을 과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여기서 100만 원까지 가겠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자 오늘 두 가지입니다. 치킨 해동했죠? 외국인들 들어오죠? 근데 왜 90만 원 못 들죠?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좀 약하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조금 싸게 사자 이런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화선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첨단 공정이고 네. 하이닉스가 뭐 지금 산인데 누가 비교 우위냐? 자, 첨단 공정은 수율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뭐 정확한 용어는 제가 지금 뭐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도 문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뭐 많은 반도체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는 거고 첨단 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완제품을 만드는 이제 B가 뭐 1-C냐 1-B냐 네. 뭐 이런 관점인데 더 어렵다라고 하네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조금 서두르지 말자. 시장이 생각만큼 지금 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 대비해서 강한 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고액 특권 100조가 넘고 많은 분들이 동학개미운동 이후에 지금 또 주식 얘기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쭉쭉쭉 뻗어준다는 느낌보다는 자꾸 뭐에 걸린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좀 쉬어가자라는 개념으로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좀 부딪히고 있는 주가의 모습을 봤을 때 오히려 설 연휴 이후에 우리에게 매력적인 가격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조금은 기다리자의 관망이지 종목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논하는 관망은 아니네요. 재료가 튼튼하다면 타이밍적으로는 기다리겠다 의견으로 두 분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대우건설이 어마어마한 움직임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이 대우건설을 두고 원전주의 내러티브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원인은 빅베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철저하게 좀 부실한 잠재 부실을 좀 털어낼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가벼워지는 거 아니야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좀 드러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건설주가 지금 나쁘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대우건설 이제는 털어냈다라는 거에 있어서 수급이 이 정도까지 붙는데 그럼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원전 모멘텀도 있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는 더 폭발적일까요, 차장님? 네,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게 적자에서 흑자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퀀텀 점프를 한다고 누님 말씀을 드렸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너무 이 실적 부분 때문에 네. 이 원전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소외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승승장구를 했지만 이 대우건설 역시 과거에 이 월성 3, 4호기 그리고 신월성 1, 2호기를 시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전 관련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작년에 이제 주택이나 건축 현장 뭐 해외 토목 및 플랜트 산업 전반에 빅베스를 보통 4분기에 이제 단행을 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이제 더 이상 부실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미청구 공사 규모를 고려했을 때도 이 대부분의 이제 리스크가 모두 반영이 되었다. 해서 이제는 포커스는 원전이다. 원전이고 미국이나 베트남 그리고 원전 신규 파이프라인을 제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 이 협업 기대감이 있고 이 원전 같은 경우도 본다고 하면은 개인의 이 일반 민간 건설 혼자만으로 진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 팀 코리아 형식으로 나라별로 이렇게 좀 수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건설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 뭐 대우건설까지 껴서 다른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여러 회사가 뭉쳐서 수주에 임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코리아. 네. 대우건설이 그렇다면 이제 좀 실적이 발목 잡았는데 좀 가벼워졌다면 턴어라운드의 기대는 충분하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이네요. 자, 수급도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붙고 있거든요. 자, 현대건설 시총이 12조고 대우건설은 2조더라고요. 자, 이제 대우건설 쪽에도 탄탄한 수급적 길이 뚫렸구나 판단하고 진입 관점을 이제부터 노려봐도 괜찮다고 보세요, 소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를 하고요. 네. 그 정확히 잘 설명을 하셨고 거기에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빅백스를 하고 나면 다음 분기에 무조건 영업이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빅백스를 한다라는 것은 손님이 오기 전에 청소를 한다라는 네. 개념이거든요. 반드시 손님이 올 거를 보고 지네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다음 분기 실적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분기라는 시간이 있죠. 여기 원전 모멘텀 같은 경우 우리가 또 뭐죠? 또 아직까지는 조금 아직은 내러티브 분야이죠. 현대건설도 5기 가능하다 리포트 나왔는데 이만큼 반영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저는 좀 너무 서둘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대우건설은 탑픽에 들어갈 만합니다. 네. 탑픽에 들어갈 만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대량 거래 이후에 윗꼬리를 달면서 현재 지금 10분봉을 제가 차트로 띄워놨는데요. 10분봉을 놓고 보면 서서히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조금 보이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봉을 놓고 볼 때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갈 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일봉도 우리가 보면 거래가 좀 많았죠. 네. 많았다라는 것은 내일 여기서 치고 올라가려면 이거보다 거래량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거래량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이거를 분봉으로 딱 10분봉으로 놓고 보면 서서히 지금 현재 음봉의 크기가 좀 커지면서 흘러내리는 약간의 이제 갭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추격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런 거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화산앵커 일주일 전에 오늘 점심 화요일 점심에 뭐 드셨죠? 기억 안 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중요한 건 기억을 남겨내기 때문에 대우건설은 빅베스 1분기 실적 나올 때 주가에 봐서 매수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PC에다 붙여놓으셔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대우건설을 조금 오늘은 관망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매력적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우건설은 사실 오늘 이제부터 가벼워질 거야라는 기대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요. 1분기의 영업이익 전까지는 아무래도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출렁거렸을 때 기회를 얻은 것으로 하고요. 1분기 영업이익 때 대우건설의 주가 위치를 오늘과 비교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BJF 리테일입니다. 오늘 또 소매 유통 쪽이 강한 가운데 지금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3.4%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24.4% 흐름 나오고 있네요. 다만 주가 움직임은 최근에 옆에 행보권을 걷다가요. 조금씩 오름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BJF 리테일 지금 사실 이 추세가 계속 지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보시죠. QOQ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 단에서 그렇게 플러스가 드라마틱하지는 않았다라는 점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 이후에 거래와 함께 127,800원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추가 움직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이어서 저희도 다른 유통주로 가볼까요? 오늘 외국계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 롯데쇼핑이 있어서 의견을 냈어요. 근데 신세계는 사실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고마진 제품들, 명품이 주류이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홀드 의견을 줬는데 현대백화점이랑 롯데쇼핑에 있어서는 바이 의견을 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간 유통주 잘 올라가는 건 알지만 더 가겠어 싶었던 그 유통주를 오늘은 좀 관심 갖게 하거든요. 차장님 의견 궁금합니다. 롯데쇼핑 외국계에서도 좋게 보고 있고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상 좋아지고 있다면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아찔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어느새 그렇게나 많이 예. 올랐더라고요. 예, 잠깐 이제 유통주 같은 경우는 좀 내수가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네, 좀 등한시했었는데 오늘 차트나 이런 거 수급을 보니까 좀 많이 좀 돌아섰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최근 이제 쿠팡 사태 보면서 직접 규제는 힘들겠다. 그렇다면은 경쟁사 풀어주기 정책을 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에 대해서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이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새벽 배송이 불가했는데 이 부분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경쟁자 수혜로 좀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찍히는지를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춘제를 앞두고 이 한일연과 맞물려서 이 중국인들이 좀 입국도 이제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작년 대비해서 25만 명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한 52% 정도 증가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명동이나 뭐 서울역 롯데마트를 가더라도 외국인들,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함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수다. 뭐 비율 점포 정리나 그리고 백화점 VIP 매출 회복 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온라인 쪽은 또 전혀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대해서도 지금은 방어적 수준이지만은 여기서 얼마큼 점유율을 뺏어오는지 체크까지 하면서 이 롯데쇼핑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크할 거는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기한 한정적 수급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부 거리두기도 나타나네요. 다만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그렇다면 잠시 놓아주고 이것도 기록했다가 나중에 밀렸을 때 봐야 되는 종목군으로 분류해야 할지, 아니면 최근에 기운이 유통주 쪽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연속 흐름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소장님,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증시가 오르면 다음 연도에 GDP가 좋아져서 소비가 또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춘절 효과 있고 하면은 지금 모멘텀은 완전 최상위 아니에요? 내년에 화산앵커 소비가 많이 늘어나겠죠? 올해 주식으로 수익이 좀 많이 늘어날 테니까. 드디어. 예, 예. 다들 이제 웃으면서 지금 이렇게 이런 농담을 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앞선 거와 다르게 롯데쇼핑은 매수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예. 매수 의견을 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운이 좀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그 우리가 이제 K자형 불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위에 있는 분들의 소득은 늘어나지만 밑에 계신 분들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K자형 불황인데 현재 유통업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제 끼어 있는 거죠. 위에 붙은 거냐, 밑에 붙어 있느냐라는 건데 중간 계층들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명품과는 잘 팔리지만 나머지 소비는 잘 안 일어나는 게 현재 지금 유통업계의 이제 백화점의 이제 하나의 문제다라는 거죠. 쇼핑을 오는데 아이 쇼핑을 하고 간다라는 거죠. 실제로 구매를 한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 이제 돌파구를 이번에 3사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 보면 외국인들의 그 실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네. 더군다나 외국 관광객들이 이제 개별 단위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최근에 9시 뉴스에도 나왔듯이 지난주에 나온 뉴스입니다. 외국인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환승 고객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쇼핑에 대한 부분들 이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실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쇼핑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가장 수혜를 본 것은 현대백화점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롯데쇼핑입니다. 롯데 같은 경우 일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현재로서 차트를 놓고 보면 주봉을 놓고 보면 일봉을 놓고 보면 조금 약간 아찔한 부분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하지만 주봉을 놓고 보면 조금 그렇게 덜 아찔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더군다나 이게 지금 중심이잖아요. 지금 뭐 2차 전지가 중심도 아니고 반도체도 맞아요. 쉬어가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면 오히려 화장품, 소비, 유통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춘절을 앞두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는 충분히 트레이딩 바이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트레이딩 바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롯데쇼핑은 좀 한시적으로 움직임은 가능하다라고 아까 전에 펀더 분석에서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기한 설정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 거고요. 이제 또 소비주로 가서 화장품 단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아모레퍼시픽 얘기를 하면서 와 이제 APR이 안 외로워지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APR 여전히 내가 대장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멀리 보면 여전히 고가권에서 박스권이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APR을 원래 화장품 보면 APR만 보세요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워낙 아이코닉하고 독보적인 위치인 건 아는데요. 여기서의 매수 근거도 되는 건가요? 네, APR 같은 경우 이제 더 이상 이제 화장품주로 분류하기도 좀 애매한 게 워낙 수출 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탈 화장품주라고 봐도 무난하다. 실적주라고 정말 생각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볼 게 이 대표의 경영 능력인데 이 88년생 김병훈 대표의 그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거를 계속 좀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주 관련해서는 지금 몇 달간 조정이 계속되었지만 사실 이제 매달 수출 실적 보면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많이 답답했던 업종이 이 화장품인데 결국에는 좀 가더라. 네. ODM 업체인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또한 주가 차트 또한 올라오는 걸 보면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결국 관건은 이 APR 같은 경우는 마케팅비 증가 시에는 수익성이 좀 변동할 수 있고 그리고 워낙 이 화장품도 이 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이 브랜드 사이클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만 좀 한다고 하면은 아직은 들어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면 목표치는 이제 30을 돌파하겠구나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APR을 바라볼 것 같기는 하거든요.
차장님 그럼 이 얘기까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어제 핫했던 아모레퍼시픽이 오늘은 잠시 고가권에서 쉬어가고는 있긴 한데 비교하면서 보는 것에 있어서 관점은 열어두세요? 아니면 여전히 대장 관점 APR로 보세요? 약간 좀 차원이 좀 다른 걸로 달라요?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APR은 이제 수출주로서 정말 이제 해외에서 얼마큼 이제 예. 매출을 일으키느냐가 관건이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중에 코스알엑스가 그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매출과 거기에 대한 혹시 IPO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급등을 이루어지지 않았나. IPO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매수하는 게 더 우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갑자기 또 생긴 기분이죠. 자, 차 소장님의 의견으로 넘어갑니다. APR은 차트를 보면 와 이거 진짜 기다리신 분들은 참 정말 오랜 기간 기다리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매번 트레이딩적인 성격만 주었어요. 근데 최근에 붙고 있는 이러한 소비주 강세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에 화장품이 보여줬었던 탄력도를 기대하면서 앞자리 바뀌는 것까지 노려보고 지금 진입하는 거 괜찮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APR은 기대감이 좀 워낙 컸었죠. 네. 워낙 컸었던 종목이라 APR 같은 경우 이제 현재 주가가 지금 5만 원대 주가가 현재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기는 거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이 좀 많이 필요해요. 저도 오늘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데 실적과 차트가 아직 동행하는 겁니다. 차트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볼 때 현재 구간대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에요. 알려진 사실이고 거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차트가 여기서 이제 앞자리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앞자리가 바뀌어도 수익률로 따지면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부분들은 아니죠. 저도 차장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받은 걸로 놓고 아모레퍼시픽을 놓고 본다라면 아모레퍼시픽은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항상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치킨을 안 먹은 주가입니다. 기대감이 없었던 주가죠. 근데 코스알엑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중국에서의 흑자 전환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어제 뻥 떴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이렇게 한번 뜨고 옆으로 횡보하면 이번 주 횡보하고 나면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는 거죠. 제가 증권사 시절에 요거는 영업용으로 상당히 많이 썼던 이거 왜냐하면 자 오늘 조금 조정을 받으면 이 대량 거래량이 왜 물량이 출회가 안 될까요? 이건 거둔 거죠. 매수 거둔 거죠. 이거는 뭐 전형적인 교과적인 차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저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APR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보유자 영역이고요. 추가로 들어가시게 된다라면 수량을 좀 늘리는 것도 긍정적일 수 있겠다. 지금은 뭐 정말 화선앵커 표현처럼 기운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핵심이 뭐냐라고 보면 지금은 유통 소비주에 있어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 왜냐하면 워낙 대형주들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유통 소비주들이 틈새 없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자 유통 소비주에서 선뜻 손이 나가나요? 안 나가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손은 어디로 나가죠? 반도체에 계속 쌓이고 있고 예. 자동차에 쌓이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소진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현금이 좀 있고 신규 자금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쉬는 동안에 아모레퍼시픽 수익률이 어땠죠? 20% 났죠. 롯데랑 현대, 신세계 수익률 어땠죠? 10% 이상 수익이 났죠. 다 그런 거예요. 장이라는 게 항상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기 때문에 그런 걸 일일이 따라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볍게 가는 거다. 그렇죠. 지금 오히려 주도 섹터가 음봉을 보일 때 그쪽에 매수하려는 열기가 더 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기운은 세다. APR도 좋지만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또 좋은 자리를 주고 있는 거다라는 의견 또한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오랜만에 비만 볼까요? 근데 사실 뭐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워낙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실적도 좋고 신약에 대한 기대값도 갖고 있는 한미약품입니다. 얼마 전에 그 리포트 보니까 비만 테마를 실적으로 바꿔줄 첫 주자다라고 하면서 한미약품에 대한 좋은 평가를 했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차트도 어느덧 60만 원? 지금 깜짝 놀라게 돼가지고 제약바이오 센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치고 갈 종목들은 굉장히 잘 치고 가고 그 중심에 한미약품이 있네요. 뭘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상승세일까요, 차장님? 네, 비만 관련해서 여러 선두주자가 있다고 하지만은 저 역시 이제 한미약품으로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무엇보다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대형 제약사다. 그 부분이 좀 큰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을 좀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1조 5천억을 넘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2,500억. 무엇보다 이게 경영권 분쟁이
붙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이루면서 오히려 이렇게 실적이 퀀텀 점프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따라서 기존 이 계량 신약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 플러스 비만 관련 글로벌 라이언스 아웃 성과 여부에 따라서 한미약품은 더 갈 수도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한미약품의 그 최대 장점은 지금 GLP-1 이 단순 이 약으로 이렇게 살 빼는 게 아니라 이 멀티작용 기전이라고 해서 가장 이른 시점부터 이제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다. 체중 감소 플러스 지방 감소, 그리고 근육 보정, 그리고 간 지방 개선까지 여러 이렇게 이점을 한데 모아놨기 때문에 올해 비만 화두는 맞는 것보다는 먹는 거, 그리고 이렇게 여러 이제 멀티작용 기전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좀 조정 때마다 조금씩 좀 사도 무방하지만은, 다만 이제 임상 실패나 지원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벤트 드리븐으로도 좀 접근해도 무방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변동이 나와줄 때는 우선적으로 봐야 할 종목군이다. 한미약품 좋습니다. 그리고 상방에 대한 변동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최근에 거래가 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차트를 넓게 보니까요. 와, 이 종목 진짜 정직한데요. 22만 원은 절대 지켜요. 절대 지켜주면서 깊은 웅덩이를 팠습니다. 2015년 고가권 70만 원, 지금 그 구간을 달려가고 있는 올해 차트 모양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단한데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앞으로 기다리고자 하는 신약 모멘텀까지 붙여준다면 돌파력까지 우리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로 두고 기술적으로도 괜찮은지요? 제가 한미약품 갖고 MTN 전문위원 시절에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제가 기다리는 뭐 비만 치료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식 탑픽으로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벌써 2배 가까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역시 장기 가치 투자라는 것이 이제 그런 분들이죠. 가치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이제 곧 신약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분들이 있죠. 현재 차트가 현재 지금 45만 원대에서 60만 원대까지 전형적으로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45만 원을 얼만큼 쉬었냐라고 본다라면 한 달, 두 달, 석 달을 쉬었죠. 석 달을 쉬면 석 달을 쉬고 올라가면 석 달 쉰 만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내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 우리가 셀트리온도 그렇고 한미약품도 그렇고 최근에 증권가의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제약바이오들에 대한 또 틈새 전략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단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가 코스닥에서 우리가 알테오젠이 이제 주가가 이제 시총이 좀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2차전지한테 자리를 물려줬다가도 이제는 신약 개발 모멘텀이 살아있는, 오늘 또 대웅제약 관련된 리포트도 나왔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들이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다라는 것도 순환매 차원에서 제약바이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비만주 내에서의 순환을 노리자라는 의미세요? 아니면 다른 제약바이오단까지 확장해서 지금 좀 재미없다라고 느껴지는 곳에 용감하게 손을 뻗어도 된다는 의미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비만이 하나의 테마니까요. 예. 거기에 이제 국한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지금 너무 종목을 자꾸 벌리는 것보다는 예. 종목을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벌리면 안 됩니다. 압축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한미약품이 이렇게까지 가지고 아까 전에 그 리포트 효과와 함께 네. 움직이는 종목도 있고요. 인벤티지랩은 사실 아직은 또 저점 구간이긴 하거든요. 자, 이런 구간에서 레벨에 맞춰서 여러분 순환 관점 노려보자 의견 주셨으니까요. 판단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양대 시장 여전히 혼조는 나타나네요.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